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뒤 관계가 흔들리거나 멀어진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여행은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나는 길인데 이상하게도 다녀오고 나면 예전보다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행이라는 상황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숙소에서 머물고 일정을 함께 조율하다 보면 작은 습관 하나, 말투 하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늘 밝고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여행지에서는 고집을 부리거나 사소한 문제로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지요. 반대로 무심한 줄 알았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세심한 배려를 보여 더 큰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할수록 여행을 가면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서로의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서 좋은 면만큼이나 실망스러운 면도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평소 직장에서 친했던 동료 넷이 해외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출발 전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여행이 우리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들 거야 라며 기대했지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일정마다 자기 의견만 고집했고 또 다른 사람은 늘 계산대 앞에서 슬쩍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지만 여행이 길어지자 작은 불만이 쌓이고 쌓여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행은 사람의 진짜 성품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감춰졌던 모습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본성을 가졌을까? 또 나는 여행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행 가면 꼭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 탑5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 행동이 보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여행처럼 일상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같이 시간을 오래 보내고 불편함을 공유할 때 가장 분명해집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특징은 단순한 여행 예절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혹시라도 이 신호를 발견한다면 관계의 선을 그을지 아니면 더 깊이 이해할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본성은 돈과 관련된 태도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사람도 여행지에 가면 계산 앞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이 함께 식사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액은 8만 원, 나누면 1인당 2만 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는 음료 안 마셨으니 조금 덜 낼게 하거나 내가 먹은 건 적으니 15,000원만 낼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여행 내내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한두 번쯤 더 부담하면서도 괜찮아, 이번엔 내가 낼게. 다음에 네가 사면 되지라고 말하지요. 그럴 때 상대방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나중에 더 챙겨주고 싶어집니다. 한 여성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와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매 끼니마다 친구가 음식을 고를 때는 적극적이면서 계산대 앞에서는 늘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는 척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여행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계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에서 돈 문제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관계를 대하는 진심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돈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 계산을 회피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관계에서도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작은 돈일수록 더 정직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큰 돈을 지불하는 데는 명분이 있지만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습관이 보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그가 이익을 나누는 순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지만 불리한 순간에도 태도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돈 문제를 깔끔히 하는 것입니다. 함께 쓴 비용은 정확히 나누거나 서로 양보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행에서 돈 때문에 실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여행이 끝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여행에서 두 번째로 크게 드러나는 본성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던 친구나 지인이 여행에서는 약속을 지키는지 혹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출발하기로 했다면 누군가는 이미 10분 전부터 준비를 마치고 대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늘 지각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여행 왔으니 여유롭게 하자라고 웃어넘기지만 이런 일이 하루 이틀 반복되면 모두의 마음에 피로가 쌓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지만 한 친구가 항상 늦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발 시간이 1시간씩 지연되면서 예약한 기차를 놓치기도 했고 식당 예약도 취소해야 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짜증이 쌓여 여행 내내 분위기가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돌아온 뒤에는 예전처럼 모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늦어도 괜찮다. 너희는 기다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태도. 이 속에 그 사람의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시간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에서는 이것이 배로 드러나지요.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작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커다란 계약이나 일생일대의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9시에 보자라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내 시간을 지키는 동시에 남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늦게 될 것 같다면 미리 알리고 최대한 맞추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여러분, 여행에서 지각은 단순한 늦음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 모두의 하루를 빼앗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순간이 모여 그 사람의 신뢰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유독 여행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날까요? 평소에는 각자의 생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는 업무적인 부분만 공유하고 친구와 만나는 자리도 대부분은 식사나 짧은 대화에 그칩니다. 그러나 여행은 다릅니다.
24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식사, 숙박, 일정, 이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해야 하니 평소에는 감춰졌던 성격과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여행은 인간의 가면을 벗기는 가장 잔혹한 무대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여행에서 피곤해지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그 가면은 쉽게 벗겨집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본성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 역시 인간의 무의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행은 낯선 환경, 언어의 장벽,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들고 그동안 잘 감춰두었던 모습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지요.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이런 상황을 관찰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여행에서 드러나는 상대의 태도는 앞으로의 관계를 이어갈지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할지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그가 피곤하고 지친 순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좋은 호텔,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누구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잘못 들어 헤매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진짜 성품이 보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내가 여행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돈 계산해서 모른 척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은 두 가지를 알려준다. 하나는 세상의 넓이, 다른 하나는 인간의 좁음이다. 넓은 세상을 보러 떠났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좁은 마음이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은 결국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친구의 본성을 보기도 하고 내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즐거움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인간관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에서 갈등이 생기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갈등이 단순한 일정 차질인지 아니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신호인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등은 성격의 결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관계의 가능성을 시험하기도 한다. 즉, 여행 중에 부딪히는 문제는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기회이자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들 수도 있는 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명이 함께 떠난 여행에서 한 명이 자꾸만 늦거나 고집을 부리면 분위기는 금세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치밀지만 누군가가 먼저 괜찮아, 오늘은 내 의견을 따라가 보자라고 양보하면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 열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작은 문제에도 쉽게 짜증내고 상대를 무시한다면 그 모습은 깊은 실망으로 남게 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피하려 하기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가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그가 갈등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며 의견을 내는지 아니면 자기 고집만 앞세우는지 그 한마디가 본성을 드러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작은 양보와 유머입니다. 긴장된 순간에도 웃음을 주거나 오늘은 내가 조금 더 참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사람은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고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여행은 우리를 낯선 길로 데려가 낯선 자아를 만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여행은 낯선 환경 속에서 내가 몰랐던 나, 그리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여행 중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는지, 아니면 쉽게 폭발하는지, 그 차이가 평생의 관계를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행은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오히려 관계를 단단히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순된 결과는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질로 결정된다. 즉 같은 공간에 오래 있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시간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여행은 하루 종일 함께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식사, 교통, 관광지 선택, 작은 상황마다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행은 평생 기억할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 기억은 상처로 남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함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습니다.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그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 헤매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화를 내는지 아니면 침착하게 대안을 찾는지 그 차이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여행을 이겨야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모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오늘은 친구에게 좋은 추억이 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여유. 이런 태도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로 서로를 찌르게 된다. 여행은 바로 이 고슴도치의 거리감 실험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되고 너무 멀어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행이 끝난 뒤 정말 즐거웠다.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지낸 관계입니다. 반대로 다시는 같이 가지 말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관계는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즉 여행은 관계의 진짜 수준을 보여주는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그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벗이 되고 불합격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할 인연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행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할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돈을 대하는 태도. 둘째, 시간을 지키는 태도. 셋째, 갈등 상황에서의 태도. 넷째, 낯선 환경에서의 태도. 다섯째, 함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가의 태도. 이 5가지가 바로 여행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태도는 단순히 여행 예절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타인을 대하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즐거움의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가늠하는 시험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여행에서 보여준 행동 때문에 멀어졌던 순간, 혹은 의외의 배려심과 성실함을 발견하고
더 깊이 신뢰하게 된 순간, 이 모든 경험이 바로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작은 순간에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행이라는 특별한 자리에서는 평소보다 그 존중의 힘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그 사람이 불편하고 지친 순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편할 때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본성을 드러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한 발 양보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여행은 함께하는 모험이기에 내가 조금 내려놓을수록 더 깊은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작은 것에 있다. 여행에서 드러나는 작은 습관, 사소한 행동이 그 사람의 품격과 진심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여행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칠지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는 늘 서로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행동 때문에 친구와 멀어졌다. 이런 배려 덕분에 관계가 더 깊어졌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지혜와 통찰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늘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